태평천국원 장군 린펑샹. 그는 포로로 잡혀 천천히 베어 죽였습니다. 한풍 황제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린펑샹이 마지막 사나운 장군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시 산골 출신의 이 소치기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싸운다 는 냉혹한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태평천국에 입대하면서 맹렬하다 는 말이 그의 뼛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우창 전투에서 성벽을 가장 먼저 오른 인물이었고 난징 포위전에서는 의복문을 돌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싸울 때마다 먹이를 움켜쥐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홍수전조차도 그를 천관 부총리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청나라 군대에 붙잡혀 천천히 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적도 없고 자비를 구걸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풍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글을 읽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형수이자 반역자인 그에게 깊은 충격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귀평의 농민에서 북벌의 사령관으로 1825년 린펑샹은 광시성 구이핑 산골의 소장농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곤봉을 들고 지주의 하인들과 싸우는 것을 감히 용감하게 해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용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1851년 태평군이 귀평을 지날 때 26세의 이 젊은이는 괭이를 버리고 홍수전을 따랐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이 농부가 4년 후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을 공격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창 전투 당시 린펑샹은 큰 칼을 손에 들고 성벽을 가장 먼저 기어올랐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활짝 웃으며 오늘 내가 우창의 왕이 되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절박한 심정에 홍수전은 어안이 벙벙해졌고 즉시 그를 천관 부총리로 임명했는데 이는 현 전구사령관에 해당합니다. 난징이 함락되던 날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화약으로 이펑문을 폭파했습니다. 벽돌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청나라 병사들은 겁에 질려 바지를 적셨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 자료에 벼락이 치고 성벽이 무너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3년 5월 인풍상은 홍수전이 쓴 황룡을 직접 공격하라 는 비밀 지령을 품고 광서 동포 2만 명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안우이에서 허난까지 맨발로 걸으며 청나라 정예군을 마치 채소처럼 대했습니다. 린명관에서는 사제대포로 직리 태수 나정스바를 포격했고 나징하는 강으로 뛰어들어 도주했습니다. 도적 정황편에는 청나라 군대가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그들의 함성이 들판을 뒤흔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체면을 내주지 않았다. 천진정예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남쪽에서 온 태평천국 군대는 손가락이 빠질 정도로 차가웠다. 승거림치는 더욱 악랄했습니다. 황하 제방을 파고 백성들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린펑샹의 식량과 사료는 모두 버려졌습니다. 한 노병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말들은 배가 너무 고파 천막을 갉아먹었고 백성들은 배가 너무 고파 나무 껍질을 씹어먹었습니다. 린원수는 자신의 군말을 도살하고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하실의 마지막 고집 1855년 1월 렌진의 지하실은 얼음 동굴처럼 차가웠습니다. 린펑샹과 그의 마지막 형제 300명은 몸에 화약을 매달아 인간 폭탄처럼 행동했습니다. 연진 지하실에서 청군에게 수색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박힌 화살이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지만 그는 굴욕을 피하고자 칼을 뽑아 자결을 시도했지만 청군에게 무기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과 강풍을 틈타 나무 탁자를 등에 메고 청군 진영으로 돌진하여 병마를 모두 폭파하고 세척 약 1m 떨어진 곳에 피가 흩뿌려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군 병력이 너무 많았고 린펑샹이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 포로로 잡혔을 때에도 손에는 반쯤 부러진 칼이 들려 있었다. 승려림치는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그를 묶어 베이징으로 데려갔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옥좌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자 모두 수근거렸다. 이 사람이 바로 황제를 밤에 잠 못 이루게 했던 린펑샹이다. 하지만 린펑샹을 보면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눈빛에는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의 무자비함이 담겨 있었다. 승려림친 역시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큰 장면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무자비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승거린치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죽음이 다가오면서 허세를 부리는구나. 린펑샹은 피와 가래가 가득한 입을 뱉었다. 내 목숨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3월, 베이징 채석구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다. 한풍 황제는 특별히 용의 옥좌를 옮겨 처형을 지켜보게 했다. 한때 텐진 외곽에서 싸웠던 이 반역자의 죽음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인이 차가운 빛으로 번쩍이는 칼을 보여주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다. 수천 번을 베는 영지 고문이었다. 첫 번째 베기가 왼쪽 가슴의 살을 베어내자 린펑샹의 근육이 격렬하게 경련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사형 집행인을 노려보았고 그로 인해 사형 집행인의 손이 떨렸다. 칼날이 당근 껍질을 벗기듯 살을 베어내자 처형되는 피빛으로 물들었다. 겁에 질린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지만 린펑샹은 마치 석상처럼 시종일관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칼날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갈 때쯤 그는 목에서 반마디를 짜내 내뱉었다. 태평천국. 그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지만 충혈된 그의 눈은 여전히 크게 뜨여 남쪽 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풍 황제는 침묵 속에 응시했다. 처형장에는 3m 높이의 관람대가 세워졌고 한풍 황제는 후궁들을 데려와 쇼를 구경하게 했습니다. 처형자가 첫 번째 칼을 자르자마자 후궁들은 토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한풍 황제는 임풍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역적은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화를 내며 나갔다. 궁궐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군신을 불러 우리 팔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완고한가? 하고 물었다. 린펑샹은 3일 3박 동안 가죽을 벗기고 마지막에는 그의 뼈까지도 사람들이 약으로 가져갔습니다. 환관 한 명이 회상하기를 한풍은 그 시기에 자주 악몽을 꾸었고 그의 꿈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웃는 장면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30세의 이 태평천국군 사령관은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청황제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한풍은 청나라가 자신에게 넘어왔을 때 이 100년 된 기반에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모든 왕조는 내외부적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왕조는 침묵 속에 멸망한 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반란군들은 제국의 권력에 도전할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 역사상 성공한 사례들 때문일까? 하지만 실패한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린펑샹이 죽은 지 5년 후 증국본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린펑샹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순교자의 경외심을 느낀다. 고문을 당해 죽은 이 반역자는 오히려 적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교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가난한 농민일 뿐이었습니다. 태평천국전서에 따르면 린펑샹은 2년간의 북벌 기간 동안 청군에 30만 량의 군사 자금을 썼는데 이는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보다 200배나 더 비쌌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킨 이 농민들은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했기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베이징 카이스커우에는 린펑샹의 뼈가 묻힌 전광판이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지만
300년 전에 어떤 흉악한 남자가 이곳에서 조각조각 나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광시 출신의 사촌이 청나라의 용왕절을 삐걱거릴 때까지 들어올렸고 늙은 황제가 자신의 피를 보고 나라의 균열을 보게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만약 역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린펑샹 같은 비극적인 인물도 자신만의 독백을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할까? 실패한 혁명가? 역사의 경류 아래 모래알 하나? 누가 알겠는가?